그래서 헤어샵에서 생산하는 헤어컷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에, 뭐 저와 같은 만약에 제가 헤어샵 원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헤어드레서를 한 분 적게 고용한다든가 고용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현재 임금 수준에서 제가 이만큼 헤어드레서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헤어컷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전보다 적은 사람을 투입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은 웨이지가 뭐 높든 낮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술 변화인데요.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 뭐 단순히 뭐 첨단 기술이 개발이 되면 과연 뭐가 좋은가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런 것이죠. 예전에 이제 주차장에 그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들어갈 때 이제 주차 뭐죠? 그 뭐 티켓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어 돈을 지불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다 주차장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고 뭐 이런 시스템 이게 바로 기술 변화로 인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제 노동 대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술 진보나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주차장 생각해 보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이제 무인 주차장 운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주차장을 관리하던 사람들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들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기존의 이제 잡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생산성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의 직원들이 전과 동일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술 발전이 기존에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케이스 1은 이제 노동을 대체하고 케이스 2는 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게 이제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고요. 대체로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한 결과 보통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생산성만 높일 수도 있어요. 이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을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일단 뭐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좀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우리의 초점은 대체로 지금 제가 운영하는 헤어샵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뭐 천연 재료를 이용한 뭐 뿌리 염색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시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연 재료를 이용한 뭐 뿌리 염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파마를 조금 더 새로운 기술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한 뭐 스트레이트 같은 거 한번 하면은 뭐 3주에서 4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제가 저희 샵에 도입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2달, 3달까지 스트레이트가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저희 헤어샵을 방문할 것이고요.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에 뭐 열펌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신기술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30분 만에 열펌을 끝낸다든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열펌이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하여튼 뭐 기존에 뭐 한 두세 시간 걸리던 작업을 30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고용하고 있는 헤어드레서의 생산성이 막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추가로 고용한 헤어드레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헤어드레서를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물론 대체할 수 있겠죠. 5명 제가 헤어드레서를 고용하는 비교적 큰 샵의 원장인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뭐 예컨대 한 사람 정도는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대체로 우리 샵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생산성은 전부 다 높아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채용한 헤어드레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전부 다 높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1시간에 뭐 2사람 정도 헤어컷을 하고 뭐 열펌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뭐 3사람 헤어컷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펌도 뭐 1사람 정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P 곱하기 Marginal Productable Labor고 여기서 P는 이제 헤어컷의 가격입니다. 자, 헤어컷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요. 헤어컷의 가격이 변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Marginal Productable Labor가 전부 다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테크놀로지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Value of Marginal Productable Labor 노동의 수요 곡선인데 이게 전부 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웨이지에서 전에는 제가 이만큼 헤어드레서를 하이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많은 헤어드레서를 하이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웨이지가 높더라도 나타나는 거죠. 전부 다 더 많은 헤어드레서를 하이어할 수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프라이스가 변하는 경우인데요. 인풋 프라이스는 뭐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헤어드레서는 인풋에서 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여기에 있는 웨이지하고요. 여기에 있는 L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W와 L을 뺀 나머지가 변할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풋 N은 이 L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풋 프라이스 여기서 인풋 프라이스 L의 가격 W가 들어가면 안 돼요. W가 변하면 이건 수요 곡선 상에 이동이 되는 것이지 수요 곡선에 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헤어드레서도 제가 고용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장비들 그다음에 다양한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다양한 재료값들이 상승한다든가 뭐 염색에 쓰는 재료들이 천연 재료들이 만약 그 값이 상승한다든가 혹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든가 혹은 뭐 임대료를 전보다 제가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전보다 더 적은 헤어드레서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의사결정이 왜 나타나는 것이냐면 실제로 Value of Marginal Productable Labor가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프라이스가 상승하면